자, 얘들아, 이제 시작할게요. 자, 내가 지금 지나다니면서 좀 봤는데, 앞반도 그렇고, 애들이, 그래도 내 기대보다, 내가 이제 생각한 것보다들 잘 해가지고, 다행이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증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하는 건데, 니네가 평소에는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제가 나름대로 만든 만능 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번은 이렇게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시간이 될 때나 그럴 때 예를 들어 부교재도 그렇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작성을 해보는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옆에 이런 3번 있죠. 그러니까 소주제만 파악을 하셔도 되게 여러분 발전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니네 눈치를 챘겠지만 1번에 이 글의 분야는 뭐냐면 예술이에요. 바로 예술. 예. 왜냐면 왜 예술 분야냐면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딱 봐. 야, 그리고 거기 예술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나와요. 거기 보면은 거기 예술에서 기교 중요하다고 딱 얘기가 빨리 들어가. 거기 예술에서 기교가 중요하다고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치? 이거를 못 찾으면, 내가 그래서 제일 앞이랑 뒤를 잘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 예술에서 기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동양예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예술은 제가 뭐라 그랬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학문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얘가 뭐냐면 미술이죠, 지금 미술. 미술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저는 이렇게 썼어요. 회화, 화가, 예술 등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저와 꼭 똑같진 않더라도 그 회화나 화가, 예술 따위의 단어를 아니면 거기도 보면 뭐 스케치 이런 단어도 나오잖아요. 붓터치, 스케치, 채색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요. 이것도 못 찾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좀 있는 거였고요. 그러면 2번에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키워드, 중심 단어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 6가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거 기운생동. 네, 요거를 키워드로 봤어요, 저는. 그리고 내가 좀 우려한 게 여러분이 혹시 여기 나온 그 6가지 한자성어를 뭐 외워야 된다든지 이거를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잘 보면 힌트가 되는 게 기운생동은 기품, 골법용필은 윤곽선, 이렇게 이미 다 나오거든요. 잘 보면 부연 설명이. 그래서 이 한자성어를 좀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기운생동이라는 것을 저는 키워드로 봤어요. 자, 그러면 읽으면서 소주제는 같이 좀 해볼 거예요. 서진이랑 왜 또 앞에 봐. 왜 자꾸 찝쩍대? 앞에 봐. 나 참 또 앞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이러는 애들은 처음 봤네, 또. 자. 자, 5개로 나눠지잖아요. 1단락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자, 한 거지만 그래도 잘 들으세요. 왜냐면, 여러분 3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정답이 있다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조금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선택한 단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좀 따지지 않아야 되는 내용은 있겠지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볼게요. 사혁의 육법 이론, 1400년 거기 읽어. 1400년 전에 중국의 사혁이라는 사람,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3명 나오잖아요, 지금. 사혁이랑 장원원이랑 곽약호. 이름이 다 힘든데. 고화풍록이라는 책에서 회화 비평 줄그세요. 회화. 너네 회화가 컨버세이션도 있죠. 물론 대화하는 것도 회화지만 영어 회화 이런 여기서 회화는 그림이에요. 그림. 회화 비평의 기준 6가지를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육법을 서양 회화와 연결해보면 기운생동은 얘들아 기운생동이 너네 왜 흔히 기운 없다 생동감이 있다 그 단어예요.
리듬이나 너의 시에서도 리듬이 있었죠 아까. 운율이 얘가 바로 그림에서 느껴지는 리듬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운생동은 작품에서 느껴지는 기품과 비슷하고 자 거기다 추가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리듬이나 움직임을 얘기해요. 기운생동은. 그래서 여기서는 기품이라고 표현을 했고 골법, 용필. 얘들아 골이 뼈잖아요. 뼈대. 그래서 윤곽선이나 붓터치. 그 다음에 응물상형은 스케치. 응물상형은 본 형태 그리기예요. 형태 그리기. 써놔. 형태를 그리는 거. 응물상형은 뭐라고요? 형태 그리기. 그게 스케치죠. 그러니까. 형태 그리는 게. 그 다음에 수류 부채는 채색. 색깔을 고르는 거예요. 얘들아. 수류 부채는 딱 그 대상에 뭔가 알맞는 색깔을 고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 위치는 위치잖아요. 구도. 공간을 왜냐면 어떻게 배치되는 건 배치나 구도. 전이 모사는 남의 작품을 본뜨거나 베끼는 거. 너네 그래서 원래 남의 거를 좀 모방해보는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쵸? 남의 거 따라 그리거나 이렇게. 그 모사가 그거죠. 너네 그래서 성대 묘사가 아니고 성대 모사예요. 알죠? 유명한 인사 목소리 따라하는 거. 그거 성대 모사입니다. 묘사가 아니에요. 성대 묘사 아니에요. 그중 기운생동은 기교와 관련된 나머지 5가지와는 달리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 추상적 개념이 뭐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게 정답은 아니라 그랬어요. 꼭 여러분이 쓴 것과 비교하시면 돼요. 고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럴 것까지 원하는 게 아니라 아 선생님은 저렇게 쓰셨는데 나는 어떻게 썼는지를 보는 거예요.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대체로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그 회화 평가하는 것 중에 6가지 요소가 있다더라. 누가 제시했다 그거를? 사혁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다. 근데 그 중에서 기운생동이라는 게 좀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아래 2사람을 또 나오죠. 그래서 얘가 조금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서 이 기운생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바로 앉아. 됐지? 자, 그다음 2단락 볼게요. 사역의 육법 이론에서 기운생동을 회화의 핵심 요소로 강조한 사람은 거기 줄거. 회화의 핵심 요소로 강조. 기운생동. 그러니까 기운생동이 좀 주가 돼요. 나머지 5개보다. 200년 뒤 태어난 장언원. 동그라미 하세요. 장언원. 사람 이름이 또 나오죠. 그는 그리려는 대상, 특히 살아 움직이는 대상 감정이나 생각, 기운 등이 충분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운생동을 설명하였다. 그는 대상을 아무리 똑같이 그렸다 해도 그 그림에 대상이 지닌 기운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그림일 뿐이라 했다. 그의 이런 주장 속에 그가 기운을 대상의 생명력으로 해석했음을 알죠. 생명력 동그라미 보세요. 생명력. 당시에 대상을 똑같이 모사하거나 화려한 채색으로 대상 과장하는 화풍이 유행했는데 장언원은 대상 본질 파악하여 그것이 지닌 생명력을 온전히 화폭에 담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당시 화풍에 일침을 가하고 싶은 것. 일침 가한다는 게 뭐냐면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말한다. 쉽게 말해서 지적한다. 이런 거죠, 약간. 그에게 대상을 똑같이 그리는 일이나 화려하게 채색하는 것 따위는 동그라미 해봐. 따위는 너네 그 따위는이라는 말이 거기다 쓰세요. 부정적 표현이죠.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 따위는 작품 본질 요소가 될 수 없던 것이다. 자, 그러면 뭐라고 쓰냐면 기운 생동을 좀 핵심 요소로 강조했던 장원원에게는 어떤 세계관이 있었는지 보니까 뭐냐면 생명력을 강조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남의 거를 따라한다든지 색깔이나 이런 것만 강조한 그림은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찍어냈다든지 이런 거는 좀 안 좋게 본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장원원 이후 기운생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졌는데 계속 기운생동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중 송대, 송나라 때, 그러니까 중국 왕조가요. 그중에 송나라고. 너네 송나라 때 우리나라 어느 나라였는지 아세요? 고려예요, 고려. 예, 비슷하네, 고려. 까비야? 고려. 예, 그래서 유명한 미술평론가인 곽약허의 해석은 곽약허 동그라미 해보세요. 곽약허. 그는 육법죽 유독 기운은 타고나는 자연적 본성이기 때문에 기교처럼 연습 통해 습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모든 세속대를 씻어내면 기운은 저절로 생동할 것이라고 하여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구현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여기서 세속의 때란 인위가 이제 사람의 힘이 가해진 거잖아요. 형성된 사유는 생각이죠. 생각의 틀을 의미하고 세속의 때를 벗는다는 건 인위를 벗은 무위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곽약허는 좀 뭐를 강조한 것 같냐면 인위적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막 사람이 인공적으로 막 그렇게 힘을 가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화가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기운생동 중 자, 기운생동 중에서도 무의를 강조했던 곽약허의 세계관. 됐죠? 그러니까 기운생동이라는 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자, 요 장원원이랑 곽약허라는 사람이 둘이 다르다는 거죠, 좀. 그러니까 뭐냐면 맨 처음에 일단 기운생동이라는 개념을 좀 제시한 거는 누구냐면은 사역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역이라는 사람 것을 계승해서 조금 나름대로 좀 자신의 해석을 한 사람이 누군 거냐면 장원원이랑 곽약허라는 거겠죠. 이렇게까지는 정리가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셔서 자 177쪽으로 가셔서 곽약허는 보세요. 나오죠. 사람의 마음속에 일정한 사유의 틀, 그러니까 생각의 틀이죠. 생각의 틀이 존재하는데 외부에서 주입된 사유의 틀 때문에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다 했다. 따라서 그는 인위에 의해 형성된 사유의 틀에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그 방법으로 장자에 나오는 도가적 수양 방법을 제시했다. 얘들아, 이 장자가 바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연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인위적인 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 속에서 신선처럼 살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게 장자예요. 그래서 세속적 지식, 가치, 욕망 등 세속의 때를 씻고 나아가서 자기 자신마저 있기 위한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 정신 수양을 통해 대상과 하나가 되는 높은 경지. 그거 줄거봐. 대상과 하나가 되는 높은 경지. 내가 자연인지 자연. 그래서 너네 그 이 장자가 유명한 일화가 있죠. 뭐냐면 꿈에서 호전몽이라 그러거든요. 접이 나비인데 나비가 된 거예요, 꿈에서. 근데 그 꿈이 어찌나 생생했던지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헷갈렸대요.
그것처럼 좀 자연과 하나 되고 나를 벗어 던지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괴로움을 좀 벗어 던지는 게 장자가 주장한 거야. 알겠죠? 예. 쓸데없는 집착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니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우리 사람이 저도 살아보지만 괴로운 이유 중 대다수는요, 내가 나를 얽매여서 많아요. 그쵸?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 자꾸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나는 왜 이러지? 하고 뭔가 자꾸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를 얽매거나 나를 구속하면은 그게 짐이 된다고 보는 거죠. 나 그대로 냅둬야 된다 이거예요. 약간 그림도 어떻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림도 막 인위적으로 이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나 노는 게 낫다라는 관점이겠죠. 그래서 곽약허에 의하면 화가가 이 무의경지에 이를 때야 비로소 무한한 감동 주는 기운생동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줄거볼래요? 이렇게 볼 때 장원원의 기운생동이 그림 속 대상과 관련이 있다면 곽약허의 기운생동은 화가와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장원원과 곽약허가 바라보는 기운생동의 차이. 그리고 거기다가 대조라고 쓰세요. 너네 둘의 다른 점을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대조.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술에서 기교가 솜씨죠. 그러니까 솜씨는 중요하다. 동양 예술에서도 기교에 대한 숙련이 뭔지 알죠? 내 걸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몸에 익은 게 숙련이에요. 충분히 연습해서 내게 되면 숙련됐다고 합니다. 토대를 요구한다. 하지만 기운생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동양 예술에서는 줄거봐 기교를 넘어선 정신적 측면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그럼 동양 그 예술은 좀 뭐가 다른 거냐면요. 겉으로 이렇게 보이거나 이런 거보다도 좀 그 안에 담긴 정신을 강조한다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네 이것도 또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나는 동양인이죠. 당연히 나는 동양인이고 한데, 조금 서양인들을 비판하자면 이 관점으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너네 요새 환경오염 이런 거 되게 심하죠. 근데 그 이유도 뭐냐면 약간 그 서양인들은 자연도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을 담고 있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냥 물건이나 사물처럼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숲도 필요하면 베어버릴 수 있고. 근데 우리 약간 동양적인 정신에서는 뭐냐면 저 자연 안에도 다 뭐가 담겨 있을 텐데 나도 자연의 일부인데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조금 이해 가시죠? 그 차이의 관점을. 그래서 무조건 뭐 우리 동양이 잘났다는 거는 아닌데 요새처럼 이렇게 좀 환경오염이 심하고 좀 인간 중심적으로 약간 이런 때는 좀 동양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술을 봄에도 그런 거예요. 예술을 봄에도 좀 서양인들은 되게 너네 왜 서양 뭐 그런 미술 그런 거 가보면 알잖아요. 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 캔버스에 그려지는 거, 좀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제 서양 예술에서는. 근데 우리 동양 예술은 그거보다도 그 안에 좀 담겨있는 세계, 그거를 좀 강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하냐면 좀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그 얘를 가지고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구성이 잘 되었는가 하고 그럼 제가 한번 이걸 가지고 글의 짜임을 얘기해 볼 테니까 니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쓴 것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자, 이 글은 그래서 그 동양 예술에 대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그림을 보는 사역이 회화비평 6가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화비평 6가지 그 중에서도 특히 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강조하는 거를 기운생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림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움직임? 근데 이거를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좀 자기 나름대로 만든 사람이 첫 번째가 장원원인 거고 두 번째가 곽약허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장원원과 곽약허가 약간 바라보는 기운생동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장원원은 뭐라 그랬죠? 그 그림의 대상을 좀 중요시 본다면 곽약허는 뭐라 그랬냐면 그린 사람의 화가의 정신세계를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운생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동양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캔버스나 종이에 그려진 거나 조각된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담긴 약간 정신을 강조하는 예술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어떠세요? 좀 정리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6개 중에서 그 6개가 뭐 예를 들어 스케치다, 색채다, 구도다 그런 거 중에서도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기품을 중시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 6가지 중에서도 그래서 왜 기운생동을 중요하게 보느냐죠.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좀 정리가 되시나요? 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넘기셔서 OX랑 다 했니 아까? 뒤에 넘기셔서 180쪽, 181쪽이죠. 해보세요, 한번. 지금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요거 하고 가시면은 맞을 것 같아. 한번 해봐, OX. 해. 응. 아, 너 지금 가야 돼? 알았어. 해와, 그러면. OX. 응.